우리가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단련시킬 것이다. 누구나 반복해서 단련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 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단련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고된 노력이 아닌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제하는 일상적인 과정으로 바라보자.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날이 그날 같고 별 의미 없이 느껴지나요? 늘 서두르며 시간에 쫓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30년 동안 연구한 댄 스트러첼의 부자의 패턴이란 책 속에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댄 스트러첼은 최상위 부자들의 삶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누구나 부자의 패턴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29가지 부의 매뉴얼을 정리했습니다. 29가지 부의 매뉴얼 중 부자의 아침 습관과 자기 관리 읽어드립니다. 매일 성장하는 삶,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부자의 아침 습관. 1시간 일찍 일어나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라. 몇 년 전 나는 전설적인 강연가이자 작가로 유명한 켄 블랜차드와 협업할 기회를 얻었다. 블랜차드는 상위 1%의 습관, 능력, 자세를 고루 갖춘 모범적인 인물이다. 그는 역대 가장 많이 팔린 경영서 중 하나인 1분 경영의 공동저자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대단히 친절하고 출중한 재능을 지닌 인물이다. 나는 그와 함께 오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동안 그가 노트 몇 장만 들고 녹음실에 들어가 별다른 실수 없이 즉석에서 30분 분량의 강연을 거침없이 해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더 놀라운 사실은 꼬박 이틀 동안 녹음을 진행하는 고된 작업이었는데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최고의 작가들도 종일 냉기 가득한 녹음실에 틀어박혀 혼자서 말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쉽게 짜증을 내곤 한다. 하지만 그는 녹음하는 내내 유쾌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녹음 첫날에는 오후 5시에 작업이 끝났는데 그는 여전히 쌩쌩했고 밤새도록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에게 높은 집중력과 침착하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깊은 기독교 신앙과 사랑하는 배우자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매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한 가지 비법도 알려주었다. 그것은 바로 하루를 천천히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블랜차드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이 항상 서두르고 지나치게 계획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는 거의 20년 전에 나눈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가 언급한 세상이 돌아가는 광기 어린 속도는 이제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속도가 익숙하지 않다고 고백했다. 대단히 성공한 교육개발 회사의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강연가인 그의 빼곡한 일정표는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하지만 그는 오전 7시 이전에 힘의 원천을 끌어올릴 수만 있으면 오전 7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행히 나는 평생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왔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새로운 날의 시작을 느끼고 전날 고민에 빠지게 했던 모든 문제를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충만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처럼 아침형 삶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오전 9시까지는 무조건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밤 12시, 내가 코를 골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아내는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차분하게 잡지를 읽을 수 있는 올빼미족이다. 단언컨대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는 것은 올빼미족에겐 강력한 필수 전략일 것이다. 올빼미족은 아침형 인간보다 그리 개운하지 못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직 생소하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은 잠을 좀 더 자느라 뒤늦게 샤워하기 급급한 일상보다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안겨주리라 확신한다.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는 것은 정신력을 기르는 중요한 열쇠이자 특출난 재능이 나오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상위 1% 부자들의 비밀 무기이기도 하다. 하루를 천천히 시작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3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면 자신의 습관에 맞춰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첫 번째,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1시간 전에 일어나야 한다. 2시간 전이면 더 좋다. 이때 회사로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을 시작하기 1시간 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그날 하루를 준비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에 돌입하기 1~2시간 전을 말한다. 두 번째, 일찍 일어난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물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나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러한 습관을 계속 이어갔다. 나도 그 시절을 직접 경험했기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아침에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른 아침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 후 다른 깨어있는 시간에 자기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다. 세 번째, 아침 시간의 일부라도 조용히 명상하는 데 써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성격과 신념에 따라 기도나 명상을 하고 일기를 쓰고 해가 떠오를 무렵에 산책에 나서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등 여러 형태로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최소 15분 동안 명상을 해보자. 이러한 시간이 왜 중요할까?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함으로써 그날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한번 시도해보자. 명상이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기 위해 위 3가지 요소를 실천한다면 자신의 흥미와 습관에 맞춰 아침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나는 평일에는 오전 5시에 일어나고 주말에는 오전 6시에 일어난다. 이처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늦어도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에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쉽게 눈을 뜰 수 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린다. 진한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지고 15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며 명상을 한다. 그 후 맑은 정신으로 좋아하는 신문과 잡지, 책을 읽는 데 집중한다. 그 다음 간단하게 조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상쾌하고 기운이 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도 된다. 바로 이때부터 나는 아침 일과를 시작한다. 고등학생인 2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아내를 깨워 출근시키고 아침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는 등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나의 일상일 뿐이다.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하는 아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잠깐 산책을 하면서
그날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곤 한다. 각자 방식이 달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가능한 한 스트레스가 적은 활동을 하면서 맑은 정신과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 일과를 천천히 시작하고 달라진 인생과 결과를 스스로 판단해보자. 내가 그랬듯이 당신도 천천히 시작하는 하루를 진정한 마음의 벗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부자의 자기관리. 우선순위를 정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우리는 이웃, 친구, 공인, 유명인사 등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그저 멀리서 우러러보며 그들이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해내는지 궁금해한다. 예를 들어 이웃 친구 제이는 어떻게 회사에서 50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세 아이를 키우며 철인 3종 경기를 치르는 것도 모자라 학부모 회의까지 참석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녀는 40의 나이에도 여전히 30살처럼 보이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 토니 로빈스는 어떻게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누비며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많은 기업 회장과 CEO에게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여러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들의 발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우선 최고의 성과를 내려면 완벽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떨쳐버리길 바란다. 상위 1%에 들기 위해 꼭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가상의 이웃, 제인이 직업을 바꾸고 싶어도 재정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자주 지켜주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너무 많은 일을 벌인 탓에 남편 제프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이전처럼 다시 관계가 돈독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토니 로빈스 같은 자기개발 분야의 유명 인사들, 내가 운 좋게 협업할 수 있었던 최상급 자기개발 전문가들에 대해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바로 그들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하루를 보내야 할 때가 있고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이다. 그들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대중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느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의 소박한 즐거움과 균형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최고의 성과와 완벽, 그리고 수월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사실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방법을 논할 때 완벽과 수월이라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인생의 어떤 분야든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핵심은 그 대가를 의식적으로 치르는 데 있다. 토니 로빈스와 상상 속 인물 제이는 때때로 불안에 사로잡히지만 노력 이외의 방법으로 삶을 이끌어가진 않는다. 그들은 불완전한 삶을 훌륭한 성과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받아들인다. 이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열쇠가 완벽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렸는가? 그렇다면 진짜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인생은 너무도 복잡하기에 무언가가 일어나는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높은 성과를 내는데 90%를 차지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바로 에너지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운이 넘치고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그들 중 기운이 없고 느긋한 유형이 얼마나 될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나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본다. 다만 기운이 넘치는 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들썩이게 흥분하는 사람들만을 가리키진 않는다. 내면에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고 그 에너지를 끌어올려 굉장한 수준의 집중력과 결단력, 의지력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기운이 넘치는 유형에 속한다.
최고의 성과는 에너지 관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기운이 넘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장작으로 삼아 너무 빠르게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최고의 성과를 유지할 능력을 해치는 경우가 잦다. 기운이 넘치는 유형에 딱 들어맞는 예는 매우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나다. 내 지인들은 나를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정력가로 여긴다. 자정에 잠들어 다음날 4시 30분에 일어나 조깅을 한 후 직장에 나가고 씩씩하게 퇴근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아내는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다만 나는 폐렴으로 3번이나 투병했고 오랫동안 불안증에 시달렸다. 아내는 이러한 증상이 내게 속도를 늦추라는 신의 뜻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에너지 관리에 주목하라는 신의 계시로도 볼 수 있었다. 덕분에 나는 내 인생의 몇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매일 7시간씩 잠을 자고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헌신의 정도를 조절하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집중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에너지를 조금도 잃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쉽게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었다. 에너지 관리는 야구팀의 훌륭한 투수에 비유할 수 있다. 투수들은 보통 5일에 한 번씩 경기를 뛴다. 투수가 아무리 훌륭하게 공을 던지더라도 감독은 그에게 경기를 마무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8회나 9회에 선발 투수를 대신할 다른 구원 투수가 투입된다. 왜 그럴까? 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투수들 중 대다수가 자신이 경기를 직접 끝낼 수 있다고 자평하지만 보통은 투구수가 100개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제구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한다. 때문에 경기 전후로 휴식을 취하면서 최상의 팔 상태로 체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너지를 최고조로 높이고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완벽한 하루라는 주제에 맞게 다가오는 내일을 위한 할 일 목록 작성을 추천하고 싶다. 멋진 성과를 내며 완벽한 하루를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보자. 첫 번째,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라. 이전 장에서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하루를 준비하기 최소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볍게 운동하는 데 시간을 쓰자. 이를 위해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여유롭게 아침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 수준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직접 경험해보자. 두 번째,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하라.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와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들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낮은 편이다. 하루를 천천히 시작한다면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6가지 일을 정해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라. 회사에 도착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6가지를 정해 중요도 순으로 적어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업무부터 시작해 끝까지 완료하자.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회의가 잡히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 일쑤여서 매번 목록에 적은 일을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집중력을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동시에 에너지 수준을 최고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순위 목록은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며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만족감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네 번째, 15분 동안 명상과 기도를 하거나 낮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라. 언제나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선순위 목록에 담은 일을 하나씩 처리하는 사이에도 재충전이 필요하다. 정오 무렵에는 15분 동안 명상이나 기도를 하거나 낮잠을 자도 좋다. 캠 블랜차드를 비롯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낮잠을 잔다. 5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지 마라. 항상 긍정적인 예측이나 생각을 유지해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자기계발 분야에서 큰 오해를 일으키는 잘못된 주장이다. 고 폴 페어설에 져서 역설의 심리학을 포함한 수많은 과학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이나 실제 감정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감정적으로 큰 기복을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에너지 관리의 핵심은 좋거나 나쁜 감정, 초조하거나 차분한 감정, 기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인식하고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런 감정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감정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 내일도 힘든 도전과 불편한 생각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배우고 그로써 내면의 충만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마주해야 할 도전 과제다. 앞서 살펴본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따른다면 그 어떤 불완전한 하루도 최고의 성과를 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